안녕하세요. 노바백스 접종은 원래 미접종자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2차 접종, 심지어 3차 접종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2차, 3차 접종이라는 건 이전에 1차 접종을 했다는 소리죠. 노바백스는 이제 처음 접종을 시작하기 때문에 이전에 1차 접종한 사람들은 모두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화이자, 모더나 중 하나를 맞았을 겁니다. 교차 접종이란 A 백신을 맞고 다음엔 B 백신을 맞는 걸 말합니다. 따라서 이 상태로 노바백스 백신을 맞으면 교차 접종이 됩니다. 백신 접종은 임상시험을 근거로 시행됩니다. 화이자도 임상 3상 논문이 있고 노바백스도 임상 3상 논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스폰서 입장에서는 일단 자사의 백신 임상시험 하는 것도 벅찬데 섞어 쓰는 임상시험을 하기는 더 힘들겠죠. 그래서 교차 접종 임상시험은 순수 자사 백신 임상 논문보다는 근거를 찾기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최근에 교차 접종을 시행하는 걸로 보아 아마도 근거를 확보했나 봅니다. 2022년 2월 9일 SK바이오사이언스가 위탁 생산하는 코로나19 노바백스 백신이 처음 출하되었습니다. 삼엄한 경비 속에 노바백스 백신이 수송 차량으로 옮겨지고 있는 사진입니다.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노바백스 백신의 유통은 GC 녹십자가 맞기 때문에 수송 차량에 GC 녹십자의 마크가 적혀 있는 걸 관찰할 수 있습니다. 출하되고 있는 노바백스 백신의 모습입니다. 영어로 누백소비드라고 적혀 있습니다. 정부는 백신을 접종했지만 의학적 사유로 백신을 추가 접종하기 어려운 사람에게는 예외적으로 노바백스 백신으로 교차 접종이 가능하게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화이자를 맞았는데 부작용이 생겨서 2차 접종을 못했던 사람, 모더나를 맞았는데 아파서 3차 접종을 못했던 사람들에게 노바백스 백신을 접종할 수 있게 한다는 소리입니다. 이들에게 예외적으로 교차 접종이 가능하게 한다는 걸 보니 아직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교차 접종이 가능할 수 있는 근거는 확보하지 못했나 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1차 접종하고 아무 증상이 없었는데 2차 접종을 안 했던 사람은 노바백스 백신을 맞고 싶어도 못 맞습니다. 하지만 1차 접종하고 아팠던 사람은 2차 접종으로 노바백스 백신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팠다면 백신은 안 맞는 게 낫지 않나? 제 생각입니다. 2022년 2월 8일 저녁 8시 5분경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노바백스가 코로나 백신을 언더딜리버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전 모더나가 물량 공급에 차질이 있었던 것처럼 노바백스도 현재 그렇다는 것이죠. 전 세계 정부에게 약속한 물량에 일부만 공급했다는 겁니다. 한국은 SK바이오사이언스가 이미 충분히 만들어 놓고 공급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이 발표가 있고 나서 15% 폭락했다고 합니다. 종가 기준 마이너스 11.97% 하락 마감했네요. 이 차트는 5분봉 차트입니다. 개파락해서 시작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백신 접종과 관련해 몰랐던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화이자 백신은 하나의 바이알로 여러 명이 접종합니다. 그런데 원래는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주사기나 바이알에 담겨진 백신을 한 사람에 하나씩 접종하도록 생산되고 사용되어 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코로나19 백신의 경우 기존 방식대로 생산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 보니 하나의 바이알로 여러 명이 사용할 수 있게 생산되었다고 하죠. 백신을 맞으면 항체도 생기고 세포성 면역도 생긴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세포 면역을 담당하는 T세포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세포독성 T세포라는 것이 있는데요. 영어로 사이토톡식 T셀이라고 합니다. 줄여서 CTL이라고 하죠. MHC1에 바인딩합니다. CTL과 NK세포는 감염된 세포를 파괴합니다. 마찬가지로 암에 걸린 세포도 파괴하죠. 어떻게 CTL과 NK세포는 병든 세포를 파괴할까? CTL과 NK세포는 그랜자임을 분비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표적세포에 치명적인 화학물질이 가득 찬 단백질 폭탄을 퍼붓습니다. 자료화면은 CTA+, CTL이 타겟셀에 대하여 그랜자임과 퍼포린을 분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랜자임은 프로틴 데그레데이션에 영향을 줍니다. 병든 세포에 그랜자임이 들어가면 그 세포에 무언가를 저하시킨다는 겁니다. 세포 내부의 수송 과정을 저하시킨다고 하죠. 인트라셀룰러 트랜스포트는 세포 내부에서의 수송 과정을 일컫습니다. 세포 내 물질 수송은 세포의 성장을 위하여 세포 내부에서 단백질이나 지질을 수송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세포 내에서의 물질 수송은 주로 손항에 의해 쌓여서 일어납니다. 단백질이나 지질은 세포의 모든 장소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단백질 및 지질의 세포 내 수송은 세포의 생존에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세포 내 물질 수송이
정확하게 일어나지 않는다면 세포의 생존 자체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랜자임은 세포 내부의 수송 과정을 저하시킵니다. 따라서 병든 세포는 죽게 되겠죠. 데그레데이션은 IT 용어로도 사용됩니다. 성능 저하라고 하는데요. 효율과 성능이 점점 저하되는 것을 말합니다. 시스템이 작동은 하지만 제공되는 서비스의 수준이 정상 상태보다 떨어지는 특수한 상태를 말합니다. 어떤 경우에 데그레데이션이 발생하는가? 둘 이상의 프로그램이 하나의 데이터를 동시에 필요로 하는 경우 성능 저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드웨어 부속이 고장날 경우 성능 저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데그레데이션은 여기저기서 자주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 기업이 웹페이지에서 광고를 할 때 사용자 경험의 저하와 단기 광고 수익 간의 상충관계를 고려해야 합니다. 광고를 하면 사용자 경험은 감소하고 광고를 안 하면 대신 돈을 못 벌죠. 따라서 IT 기업들은 사용자 경험을 크게 해치지 않으면서 광고를 할 수 있는 적절한 비율을 알고 싶어 합니다. 최적화하려고 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저번에 공부한 것처럼 실험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임상시험을 하고 온라인 실험을 하고 데이터를 모은 다음에 데이터를 보니 불균형이 생겼을 경우에는 리샘플링을 해줍니다. 리샘플링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업샘플링과 다운샘플링입니다. 업샘플링은 타임스탬프를 늘리는 방법입니다. 반면에 다운샘플링은 타임스탬프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스페이스는 명사로 공간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페이스는 동사로 사물들 사이에 일정한 간격을 두다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예문을 들어보겠습니다. 이 문장은 고르게 간격을 두고 심은 화초들이라는 뜻입니다. The page looks badly spaced. 이 문장은 페이지 간격이 나쁘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글자나 줄 간격이 너무 넓거나 좁다는 의미죠. pandas.dateRange 함수는 range를 반환합니다. 동일한 간격의 시점 범위를 반환합니다. start는 2020년 1월 1일, period는 8로 입력하고 실행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출력됩니다. 2020년 1월 1일, 2020년 1월 2일, 2020년 1월 7일, 2020년 1월 8일 동일한 시간 간격으로 날짜를 출력합니다. 인덱스에 날짜를 할당했습니다. pandas resample 함수를 사용할 건데 인덱스가 날짜 형식이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숫자 0, 1, 2, 3, 4, 5, 6, 7을 할당해 주었습니다. 판다스의 리샘플 함수는 업샘플링과 다운샘플링을 위한 유용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다운샘플링 했습니다. 3D는 3일을 의미합니다. 3개의 날짜를 묶어서 더했습니다. 1월 1일, 1월 2일, 1월 3일을 묶어서 1월 1일이 되었고 0 플러스 1 플러스 2는 3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1월 4일, 1월 5일, 1월 6일을 묶어서 1월 4일이 되었고 3 플러스 4 플러스 5는 12가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운샘플링하는 이유는 뭘까요? 새로운 정보를 주지도 않는데 데이터를 너무 자주 측정해서 저장 공간만 차지하는 경우입니다. 음향기기에서 다운샘플링하는 이유는 뭘까요? 전송 속도에 한계가 있을 경우입니다. 한 번에 큰 용량을 전송하기 어렵다면 다운샘플링에서 정보량을 줄입니다. 당연히 음질은 저하되지만 음이 끊기거나 일그러지는 현상은 막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도 인터넷 속도가 느릴 경우 화면이 흐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운샘플링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분석할 때 다운샘플링하는 이유는 뭘까요? 훈련 데이터 내에 클래스 비율이 반반이 아닌 경우입니다. 만약 한쪽 클래스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다면 클래스파이어는 무조건 이쪽 클래스만 찍으면 정확도가 높아집니다. 현실 세계에서도 훈련 데이터와 비율이 똑같이 높으면 괜찮겠지만 훈련 데이터 내에서만 한쪽 비율이 높은 거였다면 현실 세계에서는 쓸모없는 분류기가 될 겁니다. 유방암 데이터입니다. 양성의 수는 458개, 악성의 수는 241개입니다. 이 데이터로 기계학습 모델을 만들면 주어진 입력에 대해 양성을 결과로 줄 확률이 악성을 줄 확률에 비해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주어진 데이터를 무조건 양성으로만 예측해도 65.5%의 정확도를 확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즉 악성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학습 알고리즘이 잘 배우지 않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훈련 데이터를 직접 조절하면 됩니다. 업샘플링, 다운샘플링이 있습니다. 업샘플링은 해당 분류에 속하는 데이터가 적은 쪽을 표본으로 더 많이 추출하는 방법이며 다운샘플링은 데이터가 많은 쪽을 적게 추출하는 방법입니다. 숫자를 458, 458로 맞추는 게 업샘플링, 숫자를 241, 241로 맞추는 게 다운샘플링입니다. 이건 꿀팁입니다. 구글 크롬에서 Alt D를 누르면 주소창 URL이 선택됩니다. 그대로 카피 페이스트 하면 편합니다. 세 줄 요약입니다. 노바백스 백신이 교차 접종이 가능합니다. 성능 저하는 데그레데이션이라고 합니다. 리샘플링은 업샘플링과 다운샘플링을 말합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